국민 여러분,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로스쿨에 관해서 제가 인터뷰를 몇 번 했지만 제가 대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빠뜨린 게 몇 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는데, 로스쿨의 위치라든지 뭐 실체를 말했지만 그 북한하고 북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말을 한다고 하고도 인터뷰 때 기억이 안 났습니다. 로스쿨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만든 제도입니다. 제가 사법시험 존치 모임 자문위원인데, 전략 담당 자문위원인데, 우리 모임 내에 그 해킹을 전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흔히 말해서 스카이 대학 출신입니다만 그중에 한 대학인데, 그 학생이 해킹을 해서 알아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익정부 때 국정원에 그 문건을 몇백 페이지를 전달한 적이 200~300페이지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압축해서 USB로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인 적선 핵심 내용이 뭐냐면, 로스쿨을 만들 때, 로스쿨은 노무현이 만들었지만 그 최초 그것을 모판을 뿌린 사람은 김영삼입니다. 김대중이 간첩이고 김영삼은 간첩 부역자입니다.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때 1996년도인가 그 노동신문, 정확하게 노동신문이 아니라 노동신문이죠. 노동신문, 리얼. 우리는 이제 노동신문이라 합니다만, 일면 사설에, 우리나라와 달리 북괴는 우리나라 사설들은 어디 숨어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북한 노동당의 사설은 일면에 있습니다. 일면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일반 기사가 있고, 그 밑에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가 사설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사설인데, 그 사설에 정확하게 우리의 동지인 민병과 참여연대가 지지하는 로스쿨을 조속히 입법하여, 남조선 파쇼가 지지하는 사법시험을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로 인하여 남한 사회의 전 영역을 속히 장악하라. 그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 단기적으로는 1년이고, 통상 단기 이상 2년, 3년 이상이 중기고 그 이상이 장기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년 이상 지나면 북괴 공산당과 자익들, 빨갱이들, 남한 자익과 빨갱이들이 말살된다 했습니다. 박멸된다 했는데, 그때 다 정체가 밝혀질 겁니다. 물론 사법시험도 김일성 장학금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김세윤 이른자도 그럴 확률도 높고요. 밝혀져야 알겠지만, 로스쿨은 전면적으로 만든 겁니다. 미국 제도긴 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는 그것을 모방하거든요. 유물론 역시 자본론 유물론 역시 서양 철학의 그 간접용 사상이잖아요. 이것을 알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등을 통해서 우익의 알고가 가라지가 가려지고 있죠. 국민 여러분 잘 보시고, 앞으로는 자익에게, 즉 공산당에게, 즉 빨갱이에게 정권 내주시지 마시고, 이 모든 국가적인 민간 조직과 국가 조직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번에 6.13 지방선거의 그 성적은 경상도나 부산 지역은 어떻습니까? 언론에 의하면 많이 민주당이, 자익당이 많이 득세를 했죠. 구미 빼고는. 구미도 졌지 않습니까? 시장을 내줬지 않습니까? 대구 빼고는요. TK 빼고는. 제가 좀 다쳐서 좀 쉬는 바람에 구미하고 대구를 좀 약간 혼돈이 됐네요. 요번에 그런 결과가, 좀 정확히 진단을 해본다면, 네. 어떤 데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야당의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한 우파 국민들의 실망스러운 그 부분 때문에 작용이 됐던 건지, 아니면은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의하면
부정투표들이 또 이번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건지 뭐 우리 또 뭐 어떤 확정지어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분석을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지요. 한 개인이나 네. 사회나 가정이나 구조가 있죠. 구조적인. 네. 그 구조를 원래 원리가 보이잖아요. 제가 선구자 방송이나 몇몇 방송하고 1년, 2년 전에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지만 네, 남한의 남노당이 존재하고 있다. 남방 존재하죠. 그건 뭐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네. 저들은 이미 공산화를 우리나라 시켰어요. 근데 다만 발표를 미국 때문에 특히 공화당의 트럼프 때문에 좀 보류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걸 일찍이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국정원장을 지내셨던 두 분이 우리 한국이 현재 공산화가 됐다고 인정해 주셨죠. 공산화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그거는 뭐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죠. 이미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를 시켰고 길들이기를 했고 그렇게 계속 보여줬죠. 그리고 언론과 축을 이루는 게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거의 다 아시죠? 다 친노에서 만들었잖아요. 갤럽 같은 경우도 우파였지만 김성태처럼 넘어갔고 예컨대. 그래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컴퓨터 조작을 한 거죠. 전자개표기라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법상으로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그 기능은 똑같아요. 전에 언급했지만 그게 OS가 똑같아요. 전자개표기나 지금 전자개표기라는데 투표지 분류기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능이 똑같아요. 전자개표기나 투표지 분류기는 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 두뇌입니다. 두뇌가 똑같고 그 이번에 중동의 어느 나라인가요? 이라크에서 뭐 50명 사형받고 한 그게 번복된 그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우리 한국의 기계입니다. 수출형이 아니라 뭐 똑같은 거죠. 뭐 내수형이나 수출형이 똑같은 기능이니까. 부정선거 하다가 들킨 거고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뭐 언론, 민노총 산하에서 전교조조차도 민노총 산하입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렇고 여론조사기관으로서 언론으로서 국민을 매일 세뇌시키고 쉬운 용어로 말하자면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을 시키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또 선거관리위원회 통해서 이번에 완전히 또 부정을 했는데 그 많은 40%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반대표를 던지다가 이번에 적지 않은 수가 또 넘어가게 됐어요. 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그래 하니까 대세에 많이 휩쓸리거든요. 휩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총체적인 부정이고 오늘은 오토 원비어 군의 이 세상 떠난 지가 1주년입니다. 오늘 제가 서 있으면서 좀 기분이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원비어가 비슷하잖아요. 뭐 나이도 비슷했고 외적인 키라든지 외모가 비슷했죠. 그리고 분위기도 비슷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덧붙여 말하자면은 제가 그때 미 대사관 개설 여러 가지 언급했었죠. 지금 많이 그게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다른 분들의 어떤 것들 유튜브라든지 사설을 뵙겠다는데 보고 참고했다는데 저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생산자로서 저는 노력하기 때문에 저 그때 몇 달 전에 선구자 방송과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크게 보면 CIA 아니 회담입니다. 국방성 아니 북폭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대체라 주류가 그렇다는 거죠. 국방성 내에도 회담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CIA 안에도 북폭파가 있죠. 제 말은 주류입니다. 주류 국방성안은 북폭입니다. 북폭은 몇 가지를 대별한 대표 개념이죠. 북폭, 암살, 참수, 제한핵전, 제한전,
전면 핵전, 전면전을 통칭해서 북폭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CIA 안이 채택이 된 거죠. 국민 여러분, 뭐 트럼프 욕할 필요 없고요. 뭐 많은 우익 인사들도 많이 좀 흔들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 여승건 씨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우익이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익이 승리한다. 예. 그것에는 변함이 없나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백제왕족을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키도 많이 못 컸고, 제가 처음 밝힙니다만 제가 식물인간 했기 때문에, 식물인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키도 많이 못 컸지만 내세울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DNA는 주몽왕과 고구려 왕과 백제왕의 그 DNA가 1000년, 2000년 흘렀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정확하게 보고 어떤 언론이나 어떤 것도 모방하지 않고 독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언급했다는데요. 한번 그때가 5월 무렵입니까? 덕수궁 쪽에서. 예, 5월 무렵입니까? 제가 미 대사관 개설과 뭐 친서 전달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만 모방했다고 하는데요. 모방한 적 없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언론에서 미 대사 백악관 간 정의용 수석이 트럼프에게 백악관에서 비밀 친서를 따로 2장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언론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 언론 나기 며칠 전에 제가 일파만파 사무총장님에게 상세한 그 프로세스를 설명드렸는데 한국 언론에서 잠깐 언급된 적이 있고 저는 모방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하는 이유가 저에게 그런 훌륭한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그 질문에 의하자면 우파는 이기죠. 트럼프가 무슨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다만 단지 그 회담 그 두 개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2가지 무기가 있는데 북폭안이 아니라 CIA 주류 아닌 회담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상세한 것은 제가 한국 CIA 중요 핵심 인물하고 그때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뭐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언급했으니까. 제가 그 뉴스타운에도 한 5만 이상, 10만 이상 봤죠? 우리 선구자 방송도 한 5만에서 10만 사이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 안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거예요. 이익 대표부로 하기도 하고, 이게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 대사관 개설에서 북한의 군부와 정계와 민간 영역이라고 존재하나요? 몰라. 그런 북한의 공식, 비공식 조직들을 친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엎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북폭 거의 버전 2.0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북폭이랑 마찬가지죠. 왜? 뭐, 형식은 북폭과 회담이 다르지만 그 실질 내용은 김정은을 참살시키고 북한 공산주의자들 자익과 남한 공산주의 자익 빨갱이들을 도살시키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우익이 이기게 되니까 우익 인사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마시고 트럼프 욕하지 마시고 뭐 전략적으로 미국이 전략 전술적으로 한 겁니다. 약적으로 술적으로 전략 전술적으로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1년이 보통 단기가 1년이죠. 중장기적으로 우익이 이기고 지금 공산화된 이 모든 국가 조직들, 민간 영역들, 공식, 비공식 영역들, 국가 조직들, 민간 조직들이 다 회복되니까 여러분 내실을 기하시고 우익끼리 단합하시고 또 많은 전략과 어떤 그런 매뉴얼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분간 몇 년간은 우리가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된다는 의미겠네요. 그러면 저는 역시 뭐 한계는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인간이니까. 보통 단기라면 1년을 말하잖아요. 흔히 통칭 1년을 말하죠. 어떤 넓힐 수도 있지만 외를 한 2년, 3년? 네. 2년, 3년 이상? 2년, 3년이 될지 뭐 1년의 끝자락이 될지 중장기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렇다 할 때 단계의 끝자락인 올해 말이 될지 아무튼 한 2, 3년 안에 그 무렵에 큰 변혁이 있을 겁니다. 변화.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멸인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곳에